안녕하세요, 채피디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새로운 교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있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이 카테고리의 첫 시간이 되겠네요. 나 혼자 간다 여행 중국어라는 교재를 지금 쓰고 있고요. 다 썼죠. 다 썼고 교정 중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스24에서 나 혼자 간다라는 요 검색어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출판사라든가 관련 책자들이 나오겠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나 혼자 간다 여행 스페인어. 네, 2015년에 나왔네요. 2015년. 나 혼자 간다 여행 터키어. 2017년 3월에 나왔습니다. 나 혼자 간다 여행 독일어. 2018년 2월에 나왔고요. 네, 그 밑으로 나 혼자 간다 여행 베트남어. 2018년 2월에 나왔습니다. 네, 가장 또 최근에 나온 게 나 혼자 간다 여행 프랑스어. 2019년 3월에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나 혼자 간다라는 시리즈로 이 출판사에서는 출간을 하고 있거든요. 출판사는 바로 문예림이라는 출판사입니다. 제가 이 책을 나 혼자 여행 간다 여행 중국어를 작년 아주 무더운 여름에 계약을 했고요. 지금 이제 7월 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8월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가장 좋았던 타이밍은 7월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일정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이고 앞으로 이곳을 통해서 여행 중국어에 대해서 영상도 올리고 뭐 실제로 중국을 가서 실제로 이 표현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증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일단 어떤 내용으로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나 혼자 간다 여행 중국어 요 시리즈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 문예림이라는 출판사를 지켜보고 있었죠. 지켜보고 있다가 저 같은 경우는 책을 기획을 하고 투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판사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출판사가 주로 하는 분야라든가 만약에 이 출판사가 중국어 쪽으로 한다면 중국어도 방향이 많잖아요. 문법이라든가 회화라든가 시험 대비.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가 돼야 되고 비슷한 내용이 출간되지 말았어야죠. 그래야지 제가 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출판사를 보다가 중국어가 이렇게 핫한데 요즘은 좀 그렇진 않지만 왜 중국어는 없었을까. 그래서 투고를 하게 됐고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출간 계획을 작년에 했었죠. 그래서 요런 식의 시리즈로 이제 중국어도 나오게 되죠. 이 출판사 같은 경우는 일본어는 없는 것 같아요. 일본어는. 네. 그래서 일본어를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출판사에 투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차례를 한번 보시면 네, 좀 확대를 해야겠네요. 처음에는 중국어 기초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중국의 지도와 행정구역, 화폐 숫자, 교통수단, 음식 메뉴, 여행 일정 짜기. 저는 이제 세 개 도시를 기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죠.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베이징 같은 경우는 3박 4일도 짧을 수가 있겠지만 요 일정에서 어디를 가면 좋을지 정했고요. 3박 4일 역시 상하이도 이런 일정으로 제가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상하이보다는 베이징을 좀 추천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취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칭다오. 2박 3일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제를 9개 주제로 나눴거든요. 9개 주제로 나눴고
일단은 기본 표현 보시면 인사하기. 우리가 처음에 뭐 일반 중국어 회화책도 인사하기가 많이 나오겠고, 처음 만났을 때 어떤 표현을 하는지, 그런 다음에 자기소개. 요 패턴을 보시면요, 여기 첫 번째 이렇게 주요 표현이 주요 챕터라고 해야겠죠. 주요 챕터가 나오고 생생 여행 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이 궁금해, 요런 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는 없지만 인사하기 그런 챕터가 나오고, 앞에 대화문이 나오고, 그 전에 생생 여행 팁이 먼저 나오고요, 그 사이에 대화문이 나옵니다. 대화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휘 플러스라고 나와요. 관련된 주제에 대한 어휘들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이 중국이 궁금해, 이런 4개 패턴으로 정리가 돼서, 첫 번째 기본 표현에서는 인사하기, 자기소개하기, 주말계획 묻기, 취미 묻기, 이렇게 4가지로 나눠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알고, 또 중국 여행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화문 자체가 우리가 중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표현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보신다면 기타 나와 있는 교재들과는 좀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 부분 보시면 또 공항에서 나오는 주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체크인하기, 좌석 변경 요청하기. 네, 넘어가서 또 보시면 입국 심사 받기. 그래서 뭐 생생 여행 팁 보시면 출입국 신고서 작성, 이런 식으로도 한다는 거. 또 분실한 물건 찾기도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입국 심사할 때 딱히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영어도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질문을 한다면 중국어로 얘기하면 더 좋겠죠. 세 번째는 호텔 관련이에요. 호텔을 체크인하고, 물론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예약을 하고 가겠죠. 그 다음에 룸 서비스 이용하기. 사실 여행을 하면서 룸 서비스를 쓸 일은 많진 않지만, 우리가 뭐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세탁이라든가 또 물 같은 거, 그리고 미니바 이용하는 것들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불만 제기하는 호텔 체크아웃, 이렇게 4가지로 이제 분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관광과 쇼핑. 마트 백화점을 가는 경우는 많을 거예요. 우리가 중국의 대형마트들, 중국에서 만든 대형마트도 있을 테고, 유럽 쪽에서 만든 대형마트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마트에서 물건 사는 거, 또 가격 흥정하기. 물론 우리가 마트에서 가격 깎아달라고 하면 좀 아니죠. 정찰제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짝퉁시장을 갔을 때라든가 그런 경우, 네, 재래시장 갔을 때 물건 깎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기차 예약하기. 물론 이것도 한국에서 예약을 하고 가도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에서 가장 많이 가는 데가 마사지 받기죠. 물론 마사지 하면서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면 그들과 소통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왜냐면 그들하고 대화를 하면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일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투리도 좀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듣기 연습도 되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말해보는 연습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식당, 병원, 일상이 있는데요.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식당에서 예약하기. 물론 예약하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행객들은 직접 가서 보는 경우가 있겠죠. 음식 주문하기, 또 요청하기, 계산하기,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혹시라도 여행에서 아프면 안 되겠지만 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예약하고 진료를 받고 약국을 방문하는지도 좀 알아야겠죠. 네, 이어서
길 찾기도 있을 테고, 길 찾을 때 어떤 어플을 쓰는지, 한국에서 미리 깔아가야 될 어플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계절을 개설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주, 물론 이건 여행은 아니겠지만 장기 출장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부동산에 문의하기, 물론 부동산에 문의할 일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회사로 출장 갔을 경우는 정해주거나, 아니면 어학연수 갔을 때 밖에서 살 때는 또 누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겠지만, 만약에 혼자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방법들, 또 이사할 집 알아보기, 이사 계획하기. 네, 마지막으로 이웃관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웃 방문하기, 갈등을 해결하기, 수리 요청하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부록으로 공휴일과 축제, 대사관과 비상연락처, 중국 여행 시 꼭 필요한 표현 30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간다 여행 중고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 교재를 이용하신다면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요 주제별로 나눌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